네, 여러분들, 아이쿠야, 너무 올라가 있네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즐거운 복날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밤새 좋은 꿈 꾸셨습니까? 네, 어서들 오세요. 아이쿠야, 산타의 선물님 반갑습니다. 다른 분들은 안 들리시나? 다른 분들은 숟가락으로 기법을 파셔야 되겠어요. 네, 오늘 아침에 조금 시스템이 조금 그래갖고 한 8분 정도 좀 늦게 열었더니 오셨다 또 가셨나 보다. 방송하고 있으면은 또 많은 분들이 또 몰려오실 겁니다. 청기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이런 얘기를 강조하죠.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애송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계시는 호텔 신라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종목은요, 46,000원대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는 종목이죠.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업종 차트를 보면은 전부 다 이제 코스피의 소형주에만 신경을 쓰고, 사실 소형주가 이번 장에 여러분 대세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은 그 누가 뭐라고 그래도 소형주의 장입니다. 저희도 소형주 공략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근데 사자성어에 고사성어에 이거 아시죠? 성동격서. 다른 쪽에서 우두두두두 이렇게 동쪽에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결국 서쪽을 격침하는 바로 그런 사자성어란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소형주만 보고 있을 때 이런 호텔 신라 같은 큰 종목이 수익을 내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많은 분들이 소형주만 또 관심이 있잖아요. 계속 대형주를 보고 있던 분들이 소형주만 보니까 전부 다 소형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악재 속에서 여러분들 5월달 뭐 이미 아실 겁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5월달부터 그쵸? 4월 23일부터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호텔 신라는 여러분들 일봉으로 보셔도 아시지만 언제 내가 조정을 해 그러면서 4월 23일부터 5월, 6월 두 달 넘게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상향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를 뜻하겠습니까? 독수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바로 성동격서입니다. 동쪽을 시끄럽게 떠들면서 결국 왼쪽을 공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저희 트레이딩 기법은 한 5가지로 압축이 되는데요. 그 5가지 압축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역발성 투자 기법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8월의 악재를 여러분 투자자는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악재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결국 이번 장에 주도주를 갖게 되고요. 악재를 사랑하시면서 8월을 잘 넘기신 분들은 이번 장에 새로운 실흥 부자로 등극을 합니다. 당연히 기존의 부자이신 분들은 더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히 이번 장을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말복입니다. 말복인데 여러분들 이런 좋은 때에 직원들과 동료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좋은 보양식 같이 드시면서, 사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불안한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려고 하는 겁니다. 뭐 당장 나는 용돈이 급한데 빨리빨리 돈 벌어야 되겠어? 이런 분도 계시겠죠. 근데 당연히 뭐 그런 급전이 필요해서 단타를 치면서 용돈을 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번 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불안한 미래를 책임질,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종목들이 한 종목씩 한 종목씩 주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좋은 종목을 매수하면 불안한 여러분의 미래,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보낼 미래가 탄탄하게 보장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좋은 종목을 꾸준히
이 8월에 악재가 나올 때마다 매수하시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또 주식 시황을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오늘이 8월 7일 말복이네요. 저는 말복인지도 몰랐는데 어제 와이프가 오늘 말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연구원 주식 전문가라는 직업은 참 애매한 게 개인적인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침 8시에 그 시황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고 뭐 어떤 때는 뭐 11시, 저녁 12시까지 방송을 하고 거의 하루에 한 3, 4시간밖에 못 자는데 뭐 어디 평일날 친구들이 연락이 와도 뭐 술 한잔 할 수도 없고 그쵸. 그리고 뭐 어디 나갈 수도 없는데 사실 와이프는 지금 휴가 기간인데요. 혼자 어디 놀러 갔다 오라고 그래도 재미없다고 안 가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래서 원래 이제 뭐 직장 동료들이나 아니면 같은 분들하고 이제 저 저녁을 먹으려고 그랬더니 굳이 말복날 맛있는 거 사달라고 그래서 또 오늘 저녁은 또 와이프하고 또 먹게 생겼는데 여러분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하는 목적이 여러분의 불안한 미래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8월에 우크라이나 악재, 가자지구의 악재, 아르헨티나의 악재, 미국과 유럽의 악재, 중동의 악재 이런 것들을 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좋은 종목들을 매수하신다면 나중에 그런 종목이 아주 기가 막히게 날아갈 거고요. 저는 이미 SBS도 뭐 보면은 런칭을 하면서 이미 이제 5월 달부터 가치주를 매수해라. 배당 받는 종목들이 앞으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눈독을 들일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어저께 또 발표를 했습니다. 기업에 쌓여있는 유보금을 최소 3조 원 이상 여러분들에게 돌려줘라 라고 발표를 했죠. 의무적으로 지시를 한 겁니다. 금융당국에서.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그냥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죠. 금융당국에서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업들이 갖고 있는 어떤 거를요? 유보금을 여러분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뭐 삼목에스폰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무상증자를 했지만 무상증자나 아니면 배당 비율이 많이 높아져서 어저께 발표를 했습니다. 세법이 이제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가치 종목을 꾸준히 저는 이게 2011년 전문가 사실 예전에는 IT 쪽에서 IT를 했던 이사로 재직을 했던 IT 쪽에 이제 저도 몸담았던 사람인데 2011년도부터 전문가 하면서 그때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가치주를 담아라 라고 계속 역설을 이제 얘기를 드리면서 계속 제가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도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금융당국에서 정책으로 내세워서 기업들이 갖고 있는 많은 유보금 갖고 있지 말고 투자자에게 돌려줘라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조만간 여러분 나올 겁니다. 뉴스화가 돼서.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결국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거는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는 거는 가치주입니다. 가치주를 여러분 믿고 가십시오.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 그 가치주는요 이제 여러분들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치주를 진짜 가치주를 저평가되어 있다고 믿고 있는 여러분들만 사놓으셨잖아요. 아직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캐파 사이즈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발표로 조만간 나올 건데요. 이런 발표가 기사화되면서 뉴스화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가치주가 점점 우상향하면서 시가총액이 커지면 결국 시가총액이 작아서 가치주를 매수하지 못했던 기관과 외국인들이 눈독을 들이면서 계속 매수를 한다는 얘기죠. 바로 삼목에스폼 같은 겁니다. 삼목에스폼이 예전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거들떠 보지 않았지만 기관이 계속 매수하고 있는 이유는 어느 정도 그 회사가 투자 사이즈가
시가총액이 커졌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힌트를 이미 다 드렸는데 철저하게 그러한 생각으로 가치주를 계속해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8월 달에 해야 될 일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국내 증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웬일이래요, 정말. 매수 주체가 다 매수를 했습니다. 특이하죠?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 대비 5.53포인트 내린 2060.73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811억, 외국인이 1840억, 기관이 70억 매수를 했습니다. 참 특이한 일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요. 사모펀드가 이날 544억, 연기금이 181억, 국가 지자체가 76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차익 거래가 13억, 비차익 거래가 868억 매수를 보이면서 총 881억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혼조세 마감했죠. 운수창고, 철강금속, 전기가스업 등이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 기계, 운수장비, 전기전자 등 약세를 보였는데 팽팽하게 강세 업종과 약세 업종이 반반 나뉘는 분위기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가 두드러졌죠. 삼성화재, 한국전력, KB금융 등 7개 종목이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 기아차가 보합을,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현대차 등 6개 종목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을 훑어보면요. 외국인들은 건설업을 1173억, 금융업을 493억 매수를 한 반면 전기전자업을 405억, 제조업을 234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기관은 건설업을 909억, 전기전자업종을 225억 매수를 보였고 반면 제조업을 948억, 운수장비를 925억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는 5원 50전 오르면서 1033원 70전으로 저의 포지션은 변함이 없습니다. 금년에 1000원 깰 겁니다. 계속 그렇게 밀어붙일 겁니다. 자, 달러 대비 유로는 0.0006달러 내린 1.3357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코스피에서 상한가 7개 종목을 포함해서 347개 종목이 상승을 하고 하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서 465개 종목이 조정을 보였습니다. 반면 70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개인과 기관, 외국인만 쏙 빼고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했었는데 프로그램 매수까지 가세를 하면서 강세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0.68포인트 오른 548.43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247억, 기관이 51억 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259억 매도를 보였는데요. 프로그램 매매는 비차익 거래 위주로 26억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강세 업종이 많았죠. 디지털 컨텐츠가 6.47%로 완전히 오버슈팅 나와서 강세를 보였고요.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타 제조업 등 강세 업종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반면 제약과 통신 서비스, 운수 장비 부품 등 몇 개의 업종만 약세 마감했는데요. 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약세 종목이 조금 많았습니다. 컴투스가 상한가 이후 약간 내려왔고요. 파라다이스, 동서 등 6개 종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관련주들 말씀드렸죠. 파라다이스도 중국 관련주고요. 여러분들 호텔신라 중국 관련주입니다. 아셨죠? 왜 강하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8월달은 저는 이제 배팅을 8월에 중국인들이 무비자다, 완전히 비자 면제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계적 면제로 바뀌었어요. 안타깝게도. 그쵸? 이미 저는 2-3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다 풀지. 하여튼 여러분들 중국 관련주는 계속 올라갑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서울반도체가 얼마 전에 지난주죠. 2, 4분기 실적이 안 좋다 발표하고 하한가에 계속해서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원익 IPS 등 8개 종목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패턴을 보면 외국인은 방송 서비스를 47억, 통신 방송 서비스는 46억 매수를 보였고 인터넷은 128억, IT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94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자, 이날 기관은 디지털 컨텐츠가 188억, IT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184억 매수를 보인 반면 방송 서비스는 78억, 운송 장비 부품은 45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이날 코스닥에서 상한가 10개 종목을 포함해서 401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서 530개 종목이 조정을, 70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여러분들 악재가 많을수록 매수의 기회는 자꾸 생기는 법입니다. 8월의 악재 사랑하십시오. 저는 뭐 불자는 아니지만 흙탕물 속에서 8월에 보면 아주 멋진 연꽃이 피죠. 저기 가평에 가면은요, 가끔 이제 놀러 가는데 8월에 가면은 세미원이라고 연꽃이 엄청나게 많이 피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놀러 가보세요. 서울 근교에 계시면. 그래서 이제 잘 가시면 흙탕물 속에서도 아주 멋지게 연꽃이 피죠. 8월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8월의 연꽃을 보시면서 저게 저 연꽃처럼 진흙탕 속에서 저렇게 피는 꽃이 이쁘듯이 8월에 악재가 난무하는 가운데 주도주로 등극하는 애들이 멋지게 이번 장을 장식하는 겁니다. 그거 잊지 말고 명심하시고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러시아가 병력 증강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또 다른 긴장감을 제공을 했습니다. 당연히 유럽의 투자자는 쫄았죠. 매도했어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일명 나토라고 그러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 근처에 2만 명의 병력을 배치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경제 제재 보복으로 서방 국가의 농산물과 식품을 수입을 제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강세장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투자자는 악재가 나오면 불안한 법입니다. 또 지정학적 문제를 들면서 눈치를 보고 단기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하고 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유럽도 400년이 넘는 그런 금융의 튤립 1600년도에 아시겠지만 튤립 사건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의 노하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희한하죠? 자, 유로존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이 6월 공장 수주가 5월 대비 3.1% 감소했다 발표했습니다. 5월에 1.6% 감소보다 하회하는 수치고요. 2011년도 9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이탈리아도 2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1분기 대비 0.2% 감소했다 발표하면서 시장 예상치 0.1%는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약간 좀 꿀꿀하지요. 범유럽권 스탁스 유럽 600이 전거래 대비 2.91포인트 조정한 329.19를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의 푸티백은 46.32포인트 조정한 6636.16을, 독일의 닥스30은 59.70포인트 조정한 9130.04로, 프랑스 객사공은 전거래 대비 25.74포인트 조정한 4207.14를 기록을 했습니다. ING 그룹이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1.5% 강세 마감했고요. 프랑스의 이동통신업체 일리아드가 T모바일 인수 제한 거절 소식에 6%가량 약세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입니다. 강조합니다. 강세장에서 악재가 보약이라고요. 블라디미르 푸틴, 방금 말씀드렸던 러시아 대통령이 경제 제재를 실시한 서방 국가에 농산물과 식품 수입 금지 조치를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역보복 조치를 하고 있죠. 푸틴 대통령은 경제 제재를 참여한 국가들에게 농산물과 식품, 원료 등 수입과 관련된 대외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러시아가 농토가 그렇게 기름지고
농산물을 많이 그 배출할 수 있는, 기를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 아주 유명한 유럽의 그 남부라든지 저기 동부에서 서부에서는 별로죠. 보통 남부와 이제 동부가 농작물을 많이 가꾸는데 거기서 많이 수입을 하는데 그들이 그 러시아를 제재를 하니까 그들에게 반격을 가합니다. 눈에는 눈이죠. 예. 또 반면 제한 기간을 1년으로 두고 어떤 그 국가는 계속해서 하겠다 그러고 어떤 국가는 1년 정도 제한을 두면서 국가 안보 보장을 위한 개별 특별 경제 조치를 적용하는 대통령령을 서명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제품이나 국가는 언급을 회피를 했는데 푸틴은 관련 기관들에게 수입 금지 대상 품목을 목록을 작성을 하고 이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라라고 지시를 했고요. 다만 수입 제재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시장이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기 때문에 시장 불균형이 일어나고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잘 대비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반면 경제 제재에 불참한 브라질은 옛날부터 러시아하고 친했습니다.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를 했죠. 미국 상무부가 6월에 무역 적자가 415억 달러로 5월 수정치 447억 달러 대비 7% 감소했다. 참 좋은 수치죠. 5개월 최저치이고 예상치인 450억 달러를 하회하는 좋은 모습입니다. 6월의 수출액은 1959억 달러로 0.1% 증가했고요. 수입액은 2374억 달러로 지난 분기 대비 1.2% 감소한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수입액은 1년 만에 눈에 띄게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미국의 석유 수입액은 274억 달러로 지난 2010년 11월 이후 최저치고요. 아시겠지만 미국은 비축량이 엄청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번에 이라크에서 순위파가 또 봉기를 하고 일어나니까 심지어 미국에 갖고 있던 석유 기업을 외국에다 수출까지 해버릴까요? 그걸 아시면 되고요. 식물성 기름과 휴대폰 등 TV 등 소비에 들어가는 소비 제품들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무역 적자가 6월에 444억 불, 4월에 446억 불보다 대비 소폭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고 상반기 무역 적자 3,716억 불, 전년 대비 4.8% 조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장이 그렇게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다우는 전거래일 대비 13.87포인트 상승한 16,443.34를 기록을 했습니다. S&P 500은 0.03포인트 상승한 1920.24를 기록했죠. 나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2.22포인트 상승한 4,355.05를 기록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34개 업종이 상승을 하고 88개 업종이 조정을 보였는데 CBOE 단기 금리 지수가 66.67%로 급등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금은지수, S&P 화학 등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30개 종목 가운데 상승이 18개, 하락이 12개였는데 프록트앤갬블, 코카콜라, 월마트가 강세를 보였고요. 나스닥의 100종목 가운데 상승이 57개, 하락이 42개를 나타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파올로 알토에 위치한 전기체 제조업체 테슬라 모터스가 4.3% 강세를 보였는데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으면서 신고가를 내고 있고요. 뉴욕주의 아메리카 애비뉴 1211번지에 위치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21세기 폭스사가 그 미디어 업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루퍼드 머둑이 소유하고 있는 그 기업에서 인수하겠다고 그랬는데 싫어, 인수하지마, 인수 반대하면서 3.2% 강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종목 가운데 상승이 271개, 하락이 218개였는데 오클라호마주 툴사에 위치한 이 회사는 특이하게도 회사를 오픈 안 하는 것 같아요. 국영 기업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CI나 FBI 소속 기업이든지 이런 회사들은 꼭 숨겨놓죠. 특이해요. 천연가스 제조업체 WPX 에너지 인컴퍼니가 2분기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이 57% 발표를 하면서 10.64% 강세를 보였습니다.
콜로라도주 덴버에 위치한 음료수 제조업체 몰슨 쿠어스 브루잉 컴퍼니가 5.7% 강세 마감했습니다. 자, 뉴욕의 상하거래소에서 터보 텍사스 준진료는 50센트 조정한 배럴당 96달러 88센트로 런던 IC 선물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2센트 상승한 배럴당 105달러 27센트로 금선물 가격은 5달러 75센트 상승한 온스당 1284달러 75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8월 7일 말복의 국외 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연방준비제도 할인 창구 대출과 외국 중앙은행 미국채 보유량, 주간 곡물 수출 발표 있고요.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블룸버그 소비자 신뢰지수, 다우존스 BTMU 경기지표와 EII 주간 천연가스 제거, 7월 ICSC 연쇄전 판매 추세지수와 6월 소비자 신용 발표 있습니다. 일본은요, 8월 일본은행 금융정책회의 1일차 발표에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 일본과 유럽 그리고 영국의 영란은행을 보시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1주, 2주 내에 이렇게 금융정책 회의를 합니다. 미국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얘기죠. 7월에 외환보유액 발표 있고요. 유럽에서는 EU에서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결정을 하고 독일은 6월 산업생산, 영국은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8월에 영란은행 통화정책회의가 끝나면서 기준금리를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연설하면서 발표를 합니다. 같이 맞물려지는 겁니다. 자, 목요일 국내 증시는요, 법령 없는, 제가 이제 뭐 1년, 2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해라. 7월 달부터 강조했죠? 여러분들 뭐가 떠오른다고요, 이제? 7월 달부터는 아이핀이 떠오른다. 강조해드렸죠? 택시 운전석과 옆좌석에 에어백 설치 의무화가 됩니다. 아유, 우리 택시 기사분들 돈 들어가시겠네요. 7월 인천공항 수송통계 여객거 화물 발표하고요. 6월에 의류 제공, 생산 출하 지수 발표합니다. 코스피의 진영 분리가 이사선임권으로 주주총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으로 주식시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